정보관 출입 규제 문제는 뭐 어떻게 조율될지 좀 지켜봐야 네. 될 것 같고요. 지금 여야 간의 국정원 개혁 합의 내용을 보면요. 국정원 개혁은 솔직히 민주당이 굉장히 긴 시간 공을 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남북 문제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기류가 조금씩 변화되긴 했는데요. 합의 내용대로 된다면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은 어느 정도 달성된 거라고 보십니까? 정말 상당히 달성된다고 됐다고 봐요. 지금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보위의 그 상설화, 예. 그리고 국회 예산 통제 이런 것도 완전히 타결은 안 됐다고 크게 이제 합의가 된 부분이고 야당이 계속 제기했던 부분들을 여당이 다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받아들였고 몇 가지 뭐 사이버 심전 얘기도 나왔고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아까 아이오 문제도 있고 합니다만 예, 예. 기본적으로 야당이 지금 현재 지지율도 높지가 않고 높지가 않은 게 낮아요. 야당 야당의 지지율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또 이번 1년을 쭉 돌이켜 볼 때 뭐 새누리당은 잘한 거 하나도 없고 민주당은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지율도 낮은 데다가 뭐 얻어낸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파와 뭐 이제 지도부와의 뭐 갈등 이런 분석들 많이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적어도 국정개혁에 있어서 이 정도 얻어내면요. 예. 야당으로서는 그래도 지도부가 할 말은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들어요. 그동안에 실적이 없었던 것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금 척도 노조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예. 기본적으로 어쨌든 저는 여권이나 이 국정의 주도 세력이 좀 뭔가 퇴로를 좀 열어주고 예. 퇴로를 좀 차단하는 것을 막아주고 뭐 이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관용의 정신이고 절제 정신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야당한테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근데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보면은 이번에 조선 이제 국정원 개혁, 국가기관 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은 대학 점수로 따지면 거의 A0 정도의 소기의 성과를 거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동안 철옹성 같았던 과거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가정보원 그동안 많은 그동안 폐해를 제거해왔습니다만 이번에 어쨌든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 의혹 때문에 정말 놀라운 성과들을 얻은 거예요. 국회에서 사실상 통제권을 갖다가 이런 단독 상임위했죠. 예산 통제할 수 있게 됐죠. 그다음에 정치 개입 시 엄청난 처벌할 수 있게 됐죠. 예. 이 정도 얻었으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얻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얻었는데 이제는 와서는 아예 처음 당초 강경파들이 얘기했던 일제 강경파들의 일제 트라우마에서 시작되는 국내 파트 없애자, 대공수사권 폐지하자. 예. 이 이야기의 사실상 구체적 방안인 그것을 구체적하기 위해서 모든 세목사까지도 입법적으로 입법 사항에 넣자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지나친 욕심 부리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 이 부분에서 저는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은 게 지난 9월 16일 날 김한길 대표, 박근혜 대통령 다시 예. 국회에서 만나서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국내 파트, 대공수사권 그렇게 얘기했던 당신들 집권 10년 동안 뭐 했느냐. 김대중 대통령 5년, 노무현 대통령 5년 연거푸 10년을 갖다가 집권했을 때 왜 국내 파트 안 없애고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라면은 예. 왜 대공수사권 폐지하지 않느냐. 바로 그건 당신들이 해보니까 그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꼭 무슨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현재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외국이 우리를 갖다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신들도 집권해보니까 그랬던 것이고 뭐 최근에도 보니까 문희상 전 대표 예. 옛날 국정원 기조실장 하셨죠. 예. 그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막상 그렇다면은 지금 김한길 대표가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모르겠어요. 뭔가 당내 기류를 좀 억누르고 예산 부분에서 뭔가 좀 더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그것을 관철하겠다고 나온다면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대공수사권을 검경에 이관하는 문제거든요. 예. 그게 이제 민주당이나 비판 세력의 입장에서는 검찰이나 경찰이 얼마든지 대공수할 수 있다. 예. 그리고 형법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국가보안법론은 사실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형법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는 예, 입장과 예.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특성을 주장하는 이런 관점들인데 대공수사권 문제는 사실 완전히 검경에 이관하는 건 사실은요. 야당도 조금 협의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간에 보다 이제 여당도 좀 전향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간에 국정원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안기부 중정 시절부터 예. 해가지고 어쨌든 뭐 상당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번에도 뭐 장성택건과 관련해서 이른바 휴민특을 해서 상당한 실적도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 뭐 100%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의 폐단이 많이 지적돼 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전향적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국가기관의 이제 수사권이라든지 네. 대공 파트의 검경 이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 내에서는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말한 대로 그렇을 뭐 거예요. 손발을 잘라놓는 네. 거 예산도 줄였다. 손발까지 잘라놓겠느냐 이런 이제 항변이 나올 만한데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말씀하신 대로 A0 정도의 국정원 개혁안을 획득했는데 오늘 김한길 대표가 나와서
11시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부족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이미 얻을 건 얻었는데 당내 강경파를 향한 목소리로 해석을 해야 될 그렇죠. 아니 뭐 그런 그 새누리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게 정치 행위들이기 때문에 예. 또 당내 계파의 이해관계도 좀 있잖아요. 그건 뭐 예.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걸 비판적으로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전부 지도부가 그런 걸 의식했다고 봐요. 돌아와서 할 얘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내일이 이제 예산안인데 국정원 계획에 대해서 얻고 충분히 얻어내겠다라는 그런 뭐 정치적인 전략. 새누리당대로 상당히 여야가 합의에 가까워졌습니다만 또 새누리당대로 아무래도 이제 국정을 좀 주도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국정원의 입장을 좀 이해하는 그쪽에 쓰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이제 서로 이제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조금 양보하고 절충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황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이 상당히 양보한 거라고 좀 봐요. 이번 국정 개헌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또 양보한 것에 동전의 양면이니까 민주당 많이 얻어낸 예, 거죠. 예. 근데 문제 이제 그런 몇 가지 사항들인데 전 민주당도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내일 예산과 연계시켜서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지금 이제 와서 국정원 개헌을 가지고 이어서 예산 통과 안 시키겠다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거는 좀 협상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예산안은 예. 내일 통과될 걸로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올해 예산도 보면은 해 넘겨서 새벽 6시에 통과됐는데, 보면, 그건 지금 예. 예단하기 쉽지 않을 거고, 아까 보니 전병헌 원내대표 보면 좀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오늘 이거 만약에 김한길 대표가 수용 거부한 것이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네. 전면적 특검을 다시 요구하겠다. 뭐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건 예. 좀 양특위 아니었어요? 특검하고 특위 아니었어요? 예. 특위가 좀 마무리 다 됐는데 양당 간사안에 사실상 합의가 됐는데 이걸 뒤집는 과정이라고. 근데 저는 실제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실제 뒤집기보다는 뭔가 전술 전략적으로 그건 뭐 사실 어느 정도 필요하죠. 보면 전술 전략적으로 보면 무언가를 갖다 얻어내는데 뭘 얻어낼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당내 강경파 목소리를 좀 죽이자. 예. 우리 또 먼저 반대하는 소리들이 크니까. 예. 또 두 번째는 예산에 있어서도 예산과 법안에 있어서 조금 보면 아직도 쟁점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사실은 우리 바로 2013년 12월 29일 오늘 이 시점에서 가장 사회하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정원 개혁, 예. 예산하고 예. 불려있는 또 하나는 지금 코레일 노조 파업이에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코레일 노조 예. 파업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민주당 나름대로 지금 보면은 현재 사무처장이 지금 당사에 일단 와서 좀 예. 보호 중에 있는 상태고 어쨌든 그 민주노총 철도 노조가 통진당을 찾아간 게 아니라 민주당을 찾아갔다고요. 예.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걸 떠맡은 상태에서 뭔가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뭔가 얻어내야 될 게 얻어내고 자기 요구를 관찰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가장 새누리당으로 봐서 화급한 정부에 대한 예. 화급한 예산, 그 예산에 앞서 있는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된 그 특위에 대해서 예. 그 특위 개혁안 이 두 가지를 갖고 지렛대로 이른바 여당을 압박하는 또 내부의 소리도 좀 잠재우는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뭐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 이것을 진짜 말 그대로 다 여태까지 다 논의됐던 거 다 무효 처음부터 다시 하자. 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전략 전술 예, 지금 지침에 강하다. 전면 다시 지금 최근에 예. 얘기 나왔던 게 양특 말씀하셨는데 예. 기구 특검이냐 제도 특검이냐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상설 특검으로 가긴 가는데 예. 이제 기구 특검은 거의 상설화되는 거예요. 완전 특검 임명해 놓고 기구와 조직과 이런 걸 갖추는 게 이제 그 제도 기구 예. 특검인데 그렇게 하는 게 무리가 따르니까 야당도 합의를 해준 거예요. 제도 특검에. 그래서 예. 그때 일단 법안에다 특검을 명시해 놓고 예. 그때 하는 거니까 지금 사실 현재 특검과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그쵸. 제도 특검. 예. 아무튼 예. 그런데 이제 와서 거의 합의가 됐는데 전면적 특검을 다 요구하겠다라는 게 그건 협상 카드 이상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하루 앞두고 지금 내일이 예산 통과라고 합의한 날인데 국정개혁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면적 특검을 요구해서 그거 안 되면 예산 통과 안 시키겠다. 판을 깰 수도 있다. 근데 그건 그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 이건 이미 정치가 예. 아닌 거고요. 예. 예.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만에 하나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만에 하나 진짜 만에 하나 해넘겨서 준예산 집행되는 순간은 여야 공이다. 아마 국민들로부터 문매를 맞게 될 것이고 그 문매는 오히려 보면 좀 광주에서 좀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의 안철수 바람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또 촉매자가 될 수 있겠죠. 여야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번에 예. 뭐 자정을 넘기는 게 준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만 예. 뭐 어떤 만약에 준예산까지 간다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전 없다고 거의 없다고 보는데 봐야죠.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 그러면 전 되게 이럴 때는 야보단 여의 부담이 많이 가는데 이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예산 문제가 잘 통과가 안 되고 해를 넘기고 계속 이렇게 되면 전 우리 야당한테 야당이 문제 맞습니다.
예. 더 부담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예. 이번 좀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민주당도 그런 계산을 네, 하고 할 있다면 겁니다. 오늘 내에 합의가 될 합의됐고 가능성이 단지 이제 높다고 한두 개 남은 보시는군요. 게 예. 뭐 이제 구체적인 겁니다만 전월세 상한제 같은 거라든지 그 야당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거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예. 또 하나 문제는 그게 예산 관련된 세입 법안들이 있어요. 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산 세입이 결정돼야지 나가는 게 결정되고 예산이 이거 살림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최고 소득세율 구간 같은 거 이런 예. 것들이 여야가 아직도 좀 타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치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좀 타결이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황태순 평론가께서 계속 민주당 내 강경파 얘기를 이제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국정원 개혁 문제도 그렇고요. 또 코레일 문제도 걸려 있고요. 그렇죠. 당내의 목소리도 상당히 중요한 지금 시점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위기라고 볼 사실 수 있을까요? 보면은 역대 아마 야당, 역대 여야 공이다. 지도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약한 지도부일 거예요. 예. 가장 약한 지도부, 특히 야당 같은 경우는 당내 우선 127명 의원 중에서 65명이 흔히 이야기하는 친노 구주리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야당의 이른바 구주리의 목소리가 크고 특히 초선 강경파 초선 의원들이 지난해 한명숙 대표 시절에 들어올 때 무엇보다도 정체성 중심으로 선발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 내는 가운데 이렇게 좀 지도부가 이렇게 좀 이런 비교적 합리적인 방안을 갖다 갖고 오면은 왜 굴복하느냐? 예, 예. 왜 그렇게 여당에 굴복하느냐 하는 식의 저는 그 기본적 심리에는 당내 강경파의 그 기본적 심리에는 솔직히 그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선 불복 심리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김한길 대표나 전병헌 원내대표를 갖다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내에서 이 협상 대표가 협상해 왔는데 의총에서 부결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전병헌 원내대표도 또 보면 문병호 지금 그 간사도 네.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위기에 이리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고 예. 휩쓸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 나름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므로서 우리가 할 만큼은 하고 있다 예. 하는 부분을 당내 지지계층과 당내에 있는 강경파들에게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게 우리가 저쪽에 타협한 것은 아니다 예. 하는 시그널을 갖다 보내고 있는 중이라고 좀 이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의 참 딜레마가요. 예. 과거 이제 민주대 반민주 구도에서 무조건 선명성이었어요. 그때는 야당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예. 국민들도 야당에게 신민당 시절에 과거 무슨 뭐 정책정당, 대한정당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일단 민주화를 위한 그 정당으로서 존재 자체가 중요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책 대안, 수권 정당, 뭐 대한정당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이죠. 책임 정당. 문제는 그러면서도 야당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항상 야당이 영어로 오포지션을 영어로 쓰잖아요. 오포지션. 예. 발음은 안 좋은데 반대란 뜻 아니에요? 오포지션 파티. 반대한 당이 야당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야당은 반대하는 겁니다, 원래. 예. 근데 이게 정책 정당을 강조하다 보면 야당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권력이 꼭 나빠서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권력이 좋지만 거기에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는 게 비판이거든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정책 전당을 강조하다 보면 그런 선명성이 또 부족하다 보면 또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을 또 해요. 야당 지지자들이. 그게 야당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조화와 절충을 거치면서 야당이 커 나가는 건데 올 1년 유난히도 이 지도부와 이른바 친노 강경파의 갈등 구조가 너무 많이 강조된 게 아닌가. 그런 거 좀 인정은 합니다만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많이 강조된 측면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거기다 마침 보니까 저 광주 같은 경우 안철수 의원 뭐 요즘 보니까 여론조사하면 거의 뭐 민주당하고 한 3배 차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예. 전적으로 심지어는 호남 지역에서도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가 더 높이 나온다 하는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당내 이른바 지금 현재 지도부는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분위기에서 이른바 친노 구주리들은 보다 강경한 목소리 내는 가운데 결국 지도부가 제대로 어떻게 보면 중심을 못 잡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10% 언저리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그것은 왜냐하면 지난 5.4 전당대회 때 당시 분위기는 대선 직후였기 때문에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갖다 주도했던 친노 당시 주류들은 절대 나오지 마라. 그게 사실은 지도부에 입성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 내 또 야당이 된 겁니다. 야말 오포지션 파티 내 또 오포지션 파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지도부를 갖다 공격하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지도부 입장에서는 속이 탈 거예요. 예.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당내 구주리들은 다수니까 자꾸만 못한다 이른바 지청구하는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오늘 보면 김한길 대표도 일종의 고육지책으로서 그렇게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새누리당 내에서도 왜 이명박 정부 때 그 친박이 대단히 강했잖아요. 예. 한나라당 내에서. 여당 내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좀 대비가 좀 계절처럼 됐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정치사에서 하나의 또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목소리 내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 그 계파의 기득권에 집착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야당의 어떤 지지율을 더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은 동의합니다. 예. 예. 이제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 개혁 문제와 더불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철도 파업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철도 파업의 철도 노조의 지도부 중 일부가 민주당세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정치 문제로 지금 비화됐단 말이죠. 민주당 내부가 현재 복잡한데 이 문제 어떻게 대응을 할 걸로 보시는지. 일단 뭐 예. 그 문제, 철도 노조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죠. 일단 민영화 반대하는 현재 노조하고 이제 궤를 같이 하고 있어요.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박근혜 정부도 나름대로 앞으로 향후 4년 동안 공공개혁에 어떻게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한 대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보면 그런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이번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어렵다고 그래서 원칙을 저버리고 타협하진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총리, 해당 부처 장관, 또 코레일 사장까지도 지금 보면은 660명 이제 대체 인력도 뽑았고 오늘 보니까 서승환 장관 같은 경우는 660명 외에도 필요하다면은 뭐 대량 해고를 갖다가 전제로 한 어떤 신규 채용도 검토하겠다.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국방부의 백승주 차관도 보면 코레일 방문해서 좀 군에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인력도 일단 적극 지원하겠다 하는 식으로 강경 기조로 나가고 있고 좀 원칙적 기조라고 봐야 되겠죠. 야당 또 민주당과 특히 민주노총의 입장은 또 보나 내년 2월 25일까지 뭐 가열차게 그러면 반정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당분간은 민주노총 또 철도노조의 흐름과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런 민주당도 당초 10년 집권 기간 중에 사실 민영화를 추진했던 그런 자기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좀 일러봐 딜레마에 빠졌다 봐야 되겠죠. 이게 그 가열차이란 말이 오랜만에 생각나는데 원래 가열차이란 말 운동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 원래 북한 용어였습니다 사실. 그 가열차이란 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현재 면허가 발급됐기 때문에요. 정부로서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것이 뭐 저기 면허 발급 무효소송을 제기한다는데 아마 법원에서도 그건 무효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뭐 지금 짧은 시간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문제는 지금 면허도 발급했고 그 대체력 막 투입하고 이제 군도 다 대체력 투입하겠다는 얘기 했잖아요 지금. 그게 이겁니다.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요. 이 문제가 갈등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대로 노조를 잘못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노조가 잘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국민도 다 생각이 다른 건데 문제는 퇴로를 좀 이렇게 열어줘야 됩니다. 퇴로를 너무 차단하고 지금 중진계를 전제로 해가지고 다 들어와라. 최고 통첩 계속 내리고 그리고 니들 안 들어와도 우리 대체력 투입한다. 그리고 면허 발급하고 그럼 대화는 왜 하는 겁니까? 대화는 기본, 노조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대화라는 게 저쪽도 약간 숨통을 틔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노조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21일 공군력 투입에 대한 그 찬반도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게 다 100%만 된다면은 면허 발급했고 민영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왜 말들이 많아? 이렇게 된다면은 노조는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 그 복귀율은 높아지잖아요, 지금? 결국은, 내년에 가가지고 노사정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퇴로를 찾는다면 일단은 면허 발급을 준다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입법화와 결의안 채택으로 지금 여야가 갈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당은 입법화 하자. 그게 이제 민영화 입법화를 하자. 그러니까 그 철도건설법에다가 그 명문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한미 FTA에 어긋난다는 거 아닙니까? 여당은 지금. 근데 이 문제를 좀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가지고 면허 발급도 어쩔 수 없으니까 민영화 아니라는 거를 노조력을 확실히 보여줄 걸 속도로 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물론 그것도 협상 전략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좀 대화를 노조가 지금 제안하는, 그리고 정부는 거절한 듯한, 우리는 할 대로 가겠다, 법과 원칙이다. 원칙도 그쪽의 원칙과 이쪽의 원칙이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전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과정을 떠나서, 이건 둘이 마주 달린 기차 아닙니까? 근데 이제 노사정 현황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원칙 없는 타협도 안 한다고 그랬지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노사정 현안은 멀리만 또 얘기하자고 그랬어요. 23일 수석 비서관이 이때 하신 말씀이에요. 일단 이런 부분들을 이 철도노조 해결된다 하더라도 다른 노동현도 굉장히 많아지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 정년 연장 많지 않아요. 이런 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면허 발급을 했다 하더라도 조금 입법화 일이 없는가를 좀 같이 논의하는 그런 대화의 장소를 가는 스탠스와 계속 우리는 법관칙 지켜나갔다는 건 다르다는 거죠.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대응이라기보다는 그 원칙에서 두 가지죠.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자기들 일종의 생존권 문제 맞아요. 보면 뭐 귀족 노조다, 엄청나게 뭐 고비용
고비용에다 엄청난 빚을 지고 있고 예. 사실상 제일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그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생존권 문제인 것이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지금 천조 빚덩어리 중에서 520조가 이른바 공공기관의 빚 아닙니까? 이런 어떤 공공부문 개혁을 갖다가 향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일반 국민 혈세를 그걸 메꿔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갖다 가르는 시금석적 차원의 어떤 공공개혁에 하필이면 이 철도 노조가 딱 이 문제 걸려 있는 거니까 예. 한쪽은 생존권 문제, 한쪽은 국가의 생존권 문제가 좀 부닥쳐 있는 거예요. 예. 오늘 뭐 장시간 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최창열 용인대 교수 그리고 황태순 위즈덤 센터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